안녕하십니까? 통계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회귀분석 두 번째 시간 10-2 결과표를 해석하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회귀분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목적은 주어진 데이터의 독립변수를 통해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직선이 구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했지만 명확하게는 회귀직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직선의 방정식은 y equal a plus bx였고요. 여기서 a를 우리는 절편, b는 기울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추세선, 회귀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최소제곱법이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했죠. 자세하게 최소제곱법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제곱법으로 구해진 직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회귀직선인데, 이 직선의 특징은 뭐다? 평균을 지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귀는 어디로의 회귀다? 평균으로의 회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해진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 회귀분석, 리그레션을 OLS, Ordinary Least Square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뭘 알아볼 것이냐면 결과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볼 겁니다. 좀 이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계를 밟아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해석하고 이럴 텐데, 회귀 분석은 좀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걸려서 일단 결과표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킹스 카운티라는 지역의 이 주택 매매 가격, 하우스 세일즈 프라이스입니다. 역시 캐글닷컴에 가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독립변수 하나만 가지고 단순 회귀로 먼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종속변수는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매매 가격이고요. 독립변수는 SQFT 리빙이라고 되어 있는, 실제 이게 스퀘어 핏이죠. 그러니까 거실 사이즈입니다. 이걸 이제 독립변수, 한 개의 독립변수로 볼 겁니다. 이제 이때 우리의 연구 가설은 뭐냐면 거실의 크기가 클수록 매매 가격이 비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엔 어떤 이론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나름의 논리가 있다면 거실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아마도 그 집의 규모가 크다는 뜻일 것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집이 클수록 더 비싸질 터이니 거실의 크기가 클수록 매매 가격이 비싸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원인은 거실의 크기고요. 결과는 매매 가격이라는 결과입니다. 인과관계를 예측한 거죠.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의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원인이 거실의 크기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매매 가격이 결과이기 때문에 종속변수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냥 바로 결과를 보죠. 자모비 결과와 SPSS 결과를 둘 다 보여드립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SPSS로 돌릴 때와 다른 걸로 돌릴 때 다르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이상한 겁니다. 자, 자모비의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자, estimate라고 되어 있고 SE, 그다음 TP라고 크게 4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predictor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변수 이름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변수 이름이 앞에 있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긴 조금 복잡하게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가 있고요. 비, 베타, 중간에 표준 오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T와 유의 확률이 있습니다. 자, 요 P는 보나마나 뭘까요? 요 유의 확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T는 뭘까요? 요 T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SE는 뭐냐면 표준 오차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estimate는, 그죠? 요 estimate는 요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표준화 계수 베타라고 되어 있는 것만 여기 안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자모비에서 클릭을 한 번 하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제 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같은 결과의 표입니다. 숫자가 같은지를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3,581, 마이너스 43,580.743. 그러니까 이게 반올림해서 1이 되겠죠. 281, 그리고 280.624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값이 없다는 것만 빼고요, 현재. 마이너스 t 값이 마이너스 9.9 맞죠? 9.9 그쵸?
144.92, 144.92 그대로 똑같습니다. 유의 확률은 다 0.001보다 작다라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 뭐 자모비를 쓰든 SPSS를 쓰든 같은 데이터로 같은 모델을 넣어서 분석을 하면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여기에 있는 이 네 개의 칼럼이 도대체 뭐냐이죠. 이게 뭐며 어떻게 해석을 하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변수명에 있는 이 첫 번째 칼럼을 보면 하나가 프리딕터, 하나가 이제 우리가 넣은 변수입니다. square feet living이라고 하는 이제 거실 사이즈죠. 얘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절편, 상수값입니다. 절편. 이 아이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애초에 이 회귀 분석을 할 때 세운 가설이 뭐였냐면 거실 사이즈가 커질수록 매매 가격이 비싸질 거다 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수값엔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관심이 없더라도 통계 프로그램은 알아서 이걸 다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여기서 인터셉트는 우리의 큰 관심은 현재 아니다 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SQFT, Square Feet Living, 이 거실 사이즈가 우리의 관심사인데 여기서도 뭐가 관심이냐면 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 estimate라고 되어 있는 이게 아까 제가 회귀계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회귀계수의 값이 얼마이며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변수 Square Feet Living의 P-value가 얼마인가? 0.05보다 큰가 작은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 거죠. 그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estimate을 회귀계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회귀계수 부분인데, 자, 회귀계수 그럼 이게 뭡니까? 회귀계수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인터셉트 마이너스 43,581이라는 것이 이 결과 그래프, 요 결과를 그래프로 그린 게 이하입니다. 그죠?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걸 그대로 그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 리그레션, 회귀 분석의 결과는 그래프로 머릿속에 그리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두 개의 값이 뭐였냐면은 자 보시죠. 이 43,581이 여기 y축 요 어딘가에 맞는 요 직선과 맞닿는 점인데 얘가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이 직선의 방정식 y equal a plus bx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a와 b가 바로 회귀계수입니다. 요 두 개. 하나가 a, 하나가 b죠. 어떻게 될까요? 절편인 요 인터셉트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벌써. 그쵸? 인터셉트, 절편, 뭐 컨스탄트, 뭐 이런 뭐 상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했으면 같은 말입니다. 이 a가 마이너스 43,581이고 b가 28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회귀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냐면 y equal 마이너스 43,581 플러스 281x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은 자, a는 뭐였죠? 절편이었습니다. x가 0일 때 y축과 만나는 점 여기 어딘가겠네요. 그 다음 b는 뭔가요? 기울기였죠. 기울기는 뭡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가분 분의 y의 증가분. 여기서 281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요? 281이라는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x가 1 증가할 때, 즉 여기서 델타 x를 equal, 색깔이 잘 안 보이시나요? equal 1로 고정을 시켰을 때, 즉 무슨 말이냐?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한다? 281 증가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보이는 SE라고 되어 있는 이 칼럼은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의 약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스탠다드 에러는 표준 오차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표준 편차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단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매우 다릅니다. 표준 편차하고는.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비슷하다. 아직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T죠. 근데 이게 T 밸류, T 값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당황을 합니다. 아니 회귀 분석을 하는데 갑자기 왜 t-테스트가 등장하나요? 그렇죠. 이제 왜 이게 등장하는지는 또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등장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도대체 이 변수가 유의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려고 t-테스트가 등장한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죠?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죠. 다음 마지막으로 P값입니다. 우리의 관심사죠. 0.05보다 작으냐 크냐. 굉장히 작습니다.
분명히 작습니다. 유의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square feet living이라고 하는 우리가 넣었던 이 독립변수, 거실 크기가 유의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많은 경우에 보면 그냥 유의합니다. 끝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걸 이제 우리의 연구가설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연구가설은 거실의 크기가 커질수록 매매 가격이 비싸질 것이다. 즉 사이즈가 증가하면 프라이스, 가격도 증가할 것이다 이 말이었죠. 따라서 플러스 정의관계, 지금 결과 그래프를 보니까 정의관계죠. 여기 스퀘어 필 리빙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281로 굉장히 플러스로 포지티브하죠. 따라서 정의 영향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의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가설은 뭡니까? 맞습니다. 근데 맞다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고요. 우리가 이 결과, 이 단순히 회귀분석 결과표를 요 281이라는 숫자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이제 유의한 케이스니까 거실의 크기가 1 스퀘어 피트 증가할 때 매매 가격은 281 US 달러가 증가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결과가 우리의 연구 가설을 뭐한다? 서포트한다. 그죠?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연구 가설이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맞는 것 같네요. 분명히 거실 사이즈가 커질수록 가격이 증가합니다. 그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회귀분석 두 번째 시간, 회귀분석의 결과표를 해석하자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